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RTX 40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의 리뷰입니다. 바로 RTX 4060입니다. 다들 궁금하실 테니까 리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될 모델은 조텍의 RTX 4060 솔로 모델입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패키징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제품 크기는 또 얼마나 작아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조텍 제품 언박싱 때마다 늘 보는 거죠. 가이드 책자가 있고 접어서 세워놓을 수 있는 캐릭터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담하다는 표현도 부족한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원펜 모델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슈라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길이는 163mm로 굉장히 짧은 모델입니다. 두께도 딱 이슬롯이고요. 전원은 8핀 싱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별도의 백플레이트 마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RTX 40 시리즈들은 이 DP 포트가 3개가 붙어 있고 마지막이 HDMI 포트였는데 이 모델은 HDMI 포트가 두 번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가 정말 작은데 기존 조텍의 4060 Ti 트윈 엣지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4060 Ti 트윈 엣지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확실히 원펜 모델이라서 굉장히 미니미니하네요. 사이즈만큼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4060 Ti 트윈 엣지 모델이 686g으로 이 제품도 굉장히 가벼운 모델인데요. 4060 솔로는 436g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헤드셋 무게가 418g이었는데 야 436g이면 네. 자, 그럼 바로 제품 성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이겠죠.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입니다. 타임스파이의 경우는 RTX 4060은 1622점으로 RTX 3060보다 1905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21%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스파이 스코어만 두고 본다면 엔비디아에서 공개했던 성능 수치와 거의 동일한 차이를 3060과 보여주고 있고 3060 Ti보다는 밀리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TX 4060 Ti와는 2711점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수치상으로 본다면 2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입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의 경우는 RTX 4060은 5025점으로 RTX 3060보다 936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22%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60과는 20%대의 성능 차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RTX 3060 Ti와는 621점으로 한 12% 가까운 성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TX 4060 Ti와는 1148점의 차이를 보여주며 22%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스파이 테스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4060은 3060보다 20% 정도 높은 성능을, 그리고 4060 Ti보다는 20%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는 RTX 4060이 27731점을 기록했고요. RTX 3060보다 6190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28%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60 Ti와는 702점 차이로 격차를 줄였고요. 2% 수준의 성능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4060 Ti와는 5326점 차이로 19%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타임스파이에서 확인한 20%대의 성능 차이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파이가 QHD 대상도 테스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 4K 해상도 테스트였다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풀 HD 해상도 기반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4060이 이 풀 HD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에서는 4060의 5642점을 기록했습니다. 3060 대비 708점 차이로 14% 가까운 성능 차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다이렉트 11 기반의 환경에서 특히 고해상도로 가면 이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60 Ti와는 1405점 차이로 24%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고 4060 Ti와는 1552점 차이로 27%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3D마크 테스트 내용을 정리해보면 엔비디아에서 사전에 공개한 것처럼 3060 대비 20%의 성능 차이를 가졌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60보다는 높은 성능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이전 세대의 60 Ti 라인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그쵸,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좀 욕을 날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게다가 4060 Ti와도 20%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참 애매하게 끼어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060 Ti와
4060과 4070이 30% 가까운 성능 차이를 가지면서 가격적으로는 $200 저렴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4060 Ti 대비 $100 정도 저렴하면서 성능 차이는 20%대라고 본다면 4060은 가격대 성능비 부분에서 오히려 4070과 4060 Ti보다 더 성능 갭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자, 그럼 게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4060 Ti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도 함께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독 리전입니다. RTX 4060 Ti는 QHD 성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하지 않을 때 평균 57.6프레임을 기록했고요. RTX 4060은 평균 53.9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작 4프레임 차이라서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 DLSS 성능 프리셋 사용할 경우 4060 Ti는 평균 60.2프레임을 기록했지만 4060은 47.1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건 4060의 RT코어와 텐소코어의 연산력의 기인한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레이트레이싱과 DLSS 성능에서도 꽤 차이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풀 HD 성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하지 않을 때 RTX 4060 Ti는 평균 8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RTX 4060은 평균 63.5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할 경우 RTX 4060 Ti는 평균 67.6프레임, 그리고 RTX 4060은 58.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DLSS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프레임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와치독 리전의 경우는 레이트레이싱 울트라를 사용할 경우 프레임 드랍이 굉장히 큰 게임입니다. 게다가 DLSS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풀 HD 해상도에서는 아무래도 평균 프레임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입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울트라 옵션을 세팅했을 때 RTX 4060 Ti는 평균 93.3프레임을 기록했고요. RTX 4060은 73.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의 경우 깡 성능 기준으로 거의 20프레임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할 경우 RTX 4060 Ti는 75.6프레임을, RTX 4060은 6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풀 HD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끌 경우 RTX 4060 Ti는 평균 134.5프레임을 기록했고요. RTX 4060은 106.9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풀 HD 해상도로 내려오면서 이 프레임 격차가 더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경우 RTX 4060 Ti는 평균 109.5프레임, RTX 4060은 평균 87.7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4060 Ti는 평균 69.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60의 경우 55.2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할 경우 RTX 4060 Ti는 평균 100.9프레임, 그리고 4060은 82.1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풀 HD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4060 Ti는 평균 94프레임, 4060은 89.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할 경우 4060 Ti는 140.6프레임, 4060은 122.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하지 않을 때 두 모델 간 성능 차이가 꽤 좁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LSS와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면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데 결국 제품의 깡 성능 못지않게 RT코어 성능과 텐소코어의 성능 차이가 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4060 Ti라든지 4060 모두 풀 HD 해상도 게이밍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트리플 A급 게임의 경우 두 모델 모두 게임 내 울트라 옵션을 사용했을 때 풀 HD 게이밍 환경에서 144프레임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게이밍 환경이 이전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목표로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고 또 게이밍용 모니터들의 주사율도 점점 상향되는 상황에서 풀 HD 해상도 이 144Hz 모니터가 기본 중에 기본이 된 이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옵션 타입 없이는 유저들이 원하는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넉넉하게 제공해주는 모델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쯤에서 배틀그라운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배틀그라운드는 별도의 영상으로 테스트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디아블로4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한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풀 HD 해상도에서 울트라 프리셋을 기준으로 여러 옵션을 적용시켜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풀 HD 해상도 울트라 프리셋 기준으로 100프레임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4060으로 디아블로4를 울트라 프리셋으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 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테스트하면서 좀 머리가 아팠는데 이유는 바로 비디오 메모리 때문입니다. 8GB의 메모리 용량은 디아블로4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용량이에요. 따라서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옵션 프리셋을 중업으로 낮춰야 됩니다.
중업으로 할 경우는 DLSS 옵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저 180프레임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4060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제조사 모델의 색깔에 가까울 텐데요. 테스트에 사용한 조텍 RTX 4060 솔로 모델의 경우 실내 온도 24도 기준으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2시간 넘게 진행했을 때 확인한 평균 온도는 62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팬 소음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가 이륙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조용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녹음한 팬 소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성능은 엔비디아에서 사전에 공개한 성능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지션의 경우 RTX 3060과 RTX 3060 Ti 그 중간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가 교체되었음에도 이전 세대의 3060 Ti보다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DLSS3를 적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품의 포지션은 참 애매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이제는 FHD 144가 기본 게이밍 환경이라고 봤을 때 이를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결국 옵션 타입을 해야 되는 성능도 여전히 그쵸, 아쉽습니다. 299달러의 MSRP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부가세만 더하더라도 43만원이 나오는데 성능과 가격을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하기 힘든 건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더 낮아진 전력 소모량에 낮은 온도 등 분명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함께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